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고용주입니다.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텍사스주가 뭐 세계 자산 운용사죠. 뭐 딥스테이트 3사라고도 불리는데요. 텍사스 에너지 시장을 불법적으로 공모해서 소비자 비용을 높인 혐의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요 세 개 문제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텍사스는 파괴적이고 정치화된 환경 의제를 위해 금융산업이 불법적으로 무기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석탄, 그러니까 화석 연료, 석탄 시장을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렇게 소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음모, 이들 세 개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그리고 블랙록, 이들 세 개의 자산 운용사 음모는 미국 에너지 생산에 해를 끼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는 텍사스주 및 연방법에 대한 놀라운 위헌 행위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이렇게 딥스테이트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이렇게 고소한 겁니다. 이렇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의 DEI, 다양성, 포용성 맨날 강조하면서 트랜스젠더 어젠다를 억지로 이렇게 비즈니스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넣지 않으면은 순위를 떨어뜨려서 투자 못하게 만들고 그런 극악무도한 횡포를 한 거죠.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이 세 개의 그 자산 운용사. 참고로 제가 그 전에도 이 세 개 자산 운용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세 개 자산 운용사가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Fortune 500 기업 8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Fortune Top 500 88%나 된다는 얘기예요. Either 그러니까 BlackRock 아니면 State Street 아니면 Vanguard 이 세 개 운용사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기업 88%. 그러니까 Fortune 기업 500에서 88%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캘리포니아 45지구였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3선 도전이 좌절됐습니다. 3선 도전이 좌절됐어요. 3주간이나 이렇게 개표를 진행한 끝에 11월 5일인데 거의 11월 5일 선거 치르지 않았습니까? 대선. 거의 20일이 지나가지고 22일 만에 그냥 원래는 이렇게 쭉 앞서고 있다가 밤새 이렇게 확 꺾였죠. 우편 투표 이제 개표하면서 그러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뭐 일부에선 그랬어요. 미셸 박스틸 의원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방송사나 언론사 뭐 유튜브하고 인터뷰를 많이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진실 정치에도 제가 한번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바쁘셔가지고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표라도 좀 아쉬운 입장인데 뭐 이렇게까지 박빙일지는 또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캠페인 쪽에서는요. 보통 여론조사에서는 4포인트, 5포인트로 이제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미셸 박스틸 의원께서. 그 지역구는 소폭 민주당 성향 지역구입니다. 45지구가. 근데 그 베트남계가 많아요. 근데 베트남계 유권자들이 이번에 민주당 쪽으로 민주당 후보가 베트남계여서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이 선거의 여왕인데요. 별명이 6번 선거 나와서 다 이긴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인선팀이 지금 협박받고 있다고 그 살해 협박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 명이. 트럼프가 이제 앱스틴 파일하고 PDD 파일 다 이제 공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제 누가 있는지, 누가 미성년자들하고 성관계 갖고 누가 어떻게 협박해서 그 컨트롤하고 그 배후에 딥스테이트가 있는지 더 큰
그런 퍼펫 마스터가 있는지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미국 떠나고 있대요. 뭐 엘렌 드제너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을 지금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런다. 유명인들 중에서. 그들 다 앱스틴 아일랜드나 디디 파티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인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사과 성명, 사과 투어 하고 다니는데 완전히 술 주정뱅이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지금.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obviously is not what we wanted. It is not what we worked so hard for. But I am proud of the race we ran. You knocked on doors, you called friends, you called in favors. You said, "Hey, I showed up at your softball game. Now I need you to show up at the campaign office." And I know this is an uncertain time. I'm clear-eyed about that. I know you're clear-eyed about it. And it feels heavy. And I just have to remind you, don't you ever let anybody take your power from you. 보면은 이렇게 주정뱅이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낮에도 술 취한 모습이었다는 그런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자, 또 하나 웃기는 거는 민주당 진영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에서는 그 자체 여론조사할 때 한 번도 이렇게 경합주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앞서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국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카말라가 계속 앞섰다느니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대다수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도 속아서 넘어갔죠. 그런데 캠페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것도 최고위 관계자 같아요. 이 사람에 따르면은 카말라가 앞섰던 적이, 리드를 잡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can sound like making excuses. This political environment sucked, okay? We were dealing with ferocious headwinds. And I think people's instinct was to give the Republicans and even Donald Trump another chance. So we had a complicated puzzle to put together here in terms of the voters. And it was going to take a little bit more independent Republicans. We have to understand that what happened in this election and what didn't. And,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we had to raise people's concern and the threat level of a Trump second term. 캠페인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무게추가 트럼프 캠프로 옮겨지는 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카말라 캠프가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런 캠페인은 트럼프는 히틀러야, 파시스트야. 이런 identity politics, 정체성, 정치진만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 들어보면은 한 번도 지지율이 앞섰던 적이 없었다, 트럼프.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미국 정치를 알고 싶으면은 진실 정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앞섰던 적은 없었다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장난질 한 거는 후원금을 많이 얻게 해주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도 선거 개입을 한 거예요. 2020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We needed on election day. There was the Biden-Trump 1.0, which is obviously pretty catastrophic in terms of where the race stood. When we got in, my recollection is some of that snapped back, but we were behind. I mean, I think it surprised people because there was these public polls that came out in late September, early October, showing us with leads that we never saw. 자, 들으셨습니까? 리드 10월 초, 9월 말 10월 초 계속 이렇게 리드 잡고 있다고 언론사들은 그렇게 보도했는데 그 여론조사할 때.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캠페인에서 여론조사할 때는 한 번도 이렇게 앞선 적이 없었다. 우리는 never saw this, never saw라는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여론조사까지 조작해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어쩌다가 통화하면은 다 카말라가 이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답한 사람은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국 쪽에 계신 분 중에서는 솔직히.
이제 와서 난 솔직히 트럼프가 이길 줄 알아서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모두 가짜 여론조사에 속았던 거예요. 왜? 그래야지 후원자들이 보고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금액을 높여줄 수 있게, 후원금 많이 모금해줄 수 있게. 그리고 카말라 캠프가 뭐 20억 불 썼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쓴 거냐. 그리고 조 로건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출연해도 괜찮다고, 공짜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서로 간에 이제 갑론을박입니다. 민주당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카말라가 인터뷰 피한 적이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출마하고 45일간 인터뷰 안 하고 기자회견 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 로건 인터뷰 피한 거 아닙니까? 텍사스에 갔잖아요. 텍사스주 갔으면 아스틴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조 로건 스튜디오가 있는. 도대체 출마한 지 4개월 만에 어떻게 15억 불, 20억 불을 날릴 수 있느냐.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프라 윈프리한테 250만 불 주고 뭐 비욘세한테 1000만 불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그거는 거짓말 같아요, 솔직히. 비욘세가 1000만 불 받고 공식 지지했다는 건. 저렇게 돈 낭비가 심한데 미국 국정 운영 책임지겠다? 미국 국가 부채 38조 달러 지우겠다? 얼토당토 않죠. 미국이 천만 다행입니다. 트럼프를 찍은 게 정말. 정신 차린 미국인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주류 언론에 속지 않고.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카말라가 바이든 때문에 졌다. 그 바이든이 인지력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서 마지못해서 출마했다. 이제 이런 내러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28년에 다시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카말라 해리스를 제일 원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가 훌륭하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깨어나지가 않았다. 그쪽에서 볼 때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다. 주류 언론을 왜 이걸 주류 언론 보면서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급진 좌파 정신 나간 감독이죠. 마이클 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eriously, this is your legacy? This is how you want to go out?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퇴임하고 싶냐? 이렇게 이대로 우크라이나 보고 ICBM 러시아에 쏴도 된다고 그러고 러시아 향해서 미사일 쏘고 3차 세계대전 난장판 만들고 퇴임한다고? 마이클 몰 감독이 이렇게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이 사람도 열렬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 서한. 바이든을 향한 공개 서한에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버니 샌더스는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제3당을 차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원래 그 버니 샌더스는 참고로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 근데 코커스를 민주당과 함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일심동체나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그게 찢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임스 카벌 아시죠, 여러분? It's the economy stupid이라는 유명한 그런 정치 슬로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 뜻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에 있어서. 자, 베테랑 정치 전략가이자 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 빌 클린턴 선거 캠프 때 그 선거구호로 승리를 안겨줬죠, 클린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I and every other, in my opinion, everybody else is living in the dark. 지금 모든 민주당원, 나를 포함한 모든 민주당원이 지금 완전히 어두컴컴한 방에, 지금 캄캄한 방에 있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 So when you live in the dark, what do you do? 이렇게 캄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캄캄할 때는 불을 켜야 된다. Let's see where because we just stumbling around, hitting walls, tripping over furniture. 진짜로 저 이거 보고 너무 무서웠는데. 제임스 카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 미워하기 힘든 사람? 민주당원이지만, 예. 뭐 캄캄할 때는 여기저기 그냥 막 부딪히는 거다. 벽 부딪히고 막 그 가구가 앞에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소파 거기에 뭐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뭐 소파에 걸려 넘어지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건 바꿔 말해서
딥스테이트가 그만큼 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막강해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커튼을 이렇게 치고 나니까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4년간 저희가 볼 때는 트럼프가 아마 딥스를 정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딥스가 생길 수는 있겠죠. 크리스찬 시각에서 볼 때는 또 이제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들 보면은 지금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 트럼프로 똘똘 뭉칠 거예요. 미국이 화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럴 텐데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뭐 뉴럴링크라든지 뭐 스페이스X, 뭐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엔드타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이디 밴스하고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이 사람들도 사실 피를 튀어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엔드타임으로 이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트럼프가 이겨서 다행이고 어쨌든 천만다행이고 상하원 공화당이 장악해서 천만다행이고 사법부 대법원 6대3 보수 우위라는 것도 천만다행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건 딥스 진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let's see how we get there and I don't know anybody that really knows this.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지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뭐 언젠가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모르겠다 이런 공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임스 칼벌이. 아 참. 저는 진짜 제임스 칼버 보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맥스의 무슨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운동도 호텔 안에서 합니다 보면은. 근데 people will call me and say do this or do that. But I'm trying to find the light switch here, dude. 아 코미디언 같아요 진짜. 사람들은 나보고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데 I'm trying to find 지금 불 켜는 스위치 찾기 바빠.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불을 켜야 불을 켜야 뭐가 보일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제 스포츠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대학 풋볼에서 이제 원래 대학 풋볼이 플레이오프가 없었잖아요. 미국 스포츠 잘 아시는 분들은 대학 스포츠 플레이오프 도입시키게 만든 그 배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대학 풋볼 플레이오프 시스템. 아 이건 너무 이렇게 웃긴 걸 못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솔직하고 제임스 칼 people will come and say do that or 이거 해라 저거 이거 처음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I'm trying to 지금 불을 켜야 뭐가 보여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불도 안 켜져 있는 컴컴한 상황인데 정전 상황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는.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발언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서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 공화당 쪽에도 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 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봐요. 예. 그 다큐멘터리도 재밌더라고요. 예.
이 사람인데 또 웃기는 말을 또 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화가 난다는 거죠. 민주당이 아수라장제가지고 다 캄캄해가지고 불 켜서 이게 잘못됐구나 저게 잘못됐구나 하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서로 간에 다 모르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처지가. 지금 We're all fooling around in the dark here 이렇게 써 있죠. 아 이쪽 We're all fooling around in the dark here. 네, 캄캄해가지고 지금 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그 민주당이 진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게 주류 언론이 무너졌거든. 지금 주류 언론들이 무너지고 기가 꺾인 게 느껴집니다. 제목 헤드라인에서도 느껴지고. 트럼프가 완전히 판도를 바꿨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주류 언론 시대 끝나고 민주당 지금 이대로 이 기조는 끝나고 트럼프가 굉장히 막강한 공화당을 형성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4년 뒤에는 더 굳건하게 이렇게 미국을 장악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전 될 거라고 봐요. 불보듯 거의 훤해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지지 그 힘이 엄청납니다. 어떤 한 정치인을 향한 이런 열렬한 지지 충성도가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각을 다 충성파로 충성파 뭐 이를테면 예스맨으로 그렇게 구성한 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60% 그것도 뉴욕타임스 조사에서 60%가 찬성한다고 그러잖아요. We're all fooling around in the dark here. 우리 이렇게 어둠에서 다 헤매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내가 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 거는 그건 헤매고는 있어. 그거는 알고 있다. 민주당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3년이 올해 선거가 진짜 중요했어요. 만약에 공화당이 이번에 졌다면 트럼프가 졌다면 거의 끝장나는 거였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화당 시대는 거의 끝난다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반대로 이기면서 민주당이 지금 끝날 위기예요. 뭐 버니 샌더스 제3당 차린다고 하지 않나. 힘이 없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반대 시위도 이제 없잖아요. 없어요. 지쳤대요, 이제. 지쳤대요, 사람들이. 안티 트럼프 하는 사람들도 지난 거의 10년간을 안티 트럼프 노래 부르니까 이제 지쳤대요. 트럼프가 저렇게 너무나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힘이 빠지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 이번에 졌으면 교도소 갔어요. 교도소 갔습니다. 뉴욕주 패소로 인해서. 조지아주도 남았었고. 특검 포기 안 했을 겁니다. 교도소 갔어요. 예, 그래서 교도소에서 썩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지금 뭐 제가 웃었지만 얼마나 그 상대 그 정적을 이렇게까지 탄압하는 데는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평생 교도소에서 썩을 뻔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걸 생각하면은 트럼프가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뭐 보복이라는 얘기를 쓰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복은 아니더라도 정의 실현, 단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아직도. 자기네들이 잘했고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이라든지 암살 시도 2번에 탄핵 2번에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려고 그랬고 교도소에서 평생 썩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실패한 거잖아요. 이들은 더 사악하게 나왔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트럼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르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자기 엄마라도 두들겨 패겠다고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엄마도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slap your mama라는 그런 그 시즈닝 소스가 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엄마라도 때릴 거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한지 제임스 카르보. I want to show you
This is a seasoning called Slap Your Mama. So you say, well, James, you'd do anything to win. You had this wonderful relationship with your mother, mutual idolatry, which a lot of mothers and sons have in Louisiana. In the documentary, and would you slap your mama to win an election? Of course I would. And you know what else? If I told my mama, Mama, I got to slap you to win. And she said, son, is that going to help you close the sale? I said, yes, ma'am. She said, go ahead and slap me. Go ahead and slap me. You do anything you can to win. 네, 들으셨죠?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끝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엄마도 때리겠다. 엄마를 때린다는 조건으로 이길 수 있다면 때리겠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도 만약에 아들아,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다면 나 때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이 대목도 너무 웃겼는데. 글쎄 뭐 이런 마인드니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하고 교도소 보내려고 그러고 탄핵 2번에 암살 시도 2번에 뭐 암살 시도 4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람 인생을 완전 망치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이런 마인드니까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라도 때리겠다고 하니까. 재밌어요, 참. 제임스 칼버. 자, 여기 보면 나오죠. We're tired. 우리 지금 지쳤다. 그만 이제 시위 못하겠다. 트럼프가 또 이겨가지고 우리 못 이기. 10년 내내 이제 시위했잖아요. 안티 트럼프. 못하겠다. We're tired.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조차 이렇게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안티 트럼프 언론,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언론인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려고 그래요. 제프 비조스가 바꾸려고 그런다. Get somebody else to do it. Trump resistance encounters fatigue. 지쳤다는 거예요. 야, 딴 사람 불러. 나 이제 못하겠어. 이거예요. 제목부터가. 지금 보면 되게 웃겨요. 뉴스들 보면. 나 이제 시위하는데 지쳤다. 안티 트럼프 2015년부터 했는데 10년 연속 했는데 난 못하겠어. 이거예요. 데이비드 하거 아시죠? 뭐 데이비드 하거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시스 액터 아니냐, 위기 배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 총기 규제 옹호 액티비스트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위 진짜 할 만큼 했다. 맨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지쳤다. 좀 시위만 도대체 몇 번째 시위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면은 미국인들, 그러니까 합법 거주자들 임금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뭐 사실 긍정적인 현상인데 이게 또 이제 부정적이라고 많이들 보겠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나가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롱텀으로는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제 불법 체류자가 많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정당화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본 밈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앤서니 그런데 KKK는 민주당에서 나온 단체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뿐만 아니라 반유대주의, KKK는요, 뭐 반흑인, 반유대주의, 반기독교, 뭐 카톨릭 교회, 뭐 동성애 반대, 이런 단체인데요. 민주당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The View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다라는 걸 다른 게 느껴집니다. 흑인이면은 공화당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트랜스젠더 강요하고, 특히 이제 인종 카드.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하는 흑인들은 여기 패널로도 앉기 힘들 정도예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바로 인종차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백인 중호. 자기네들도 조이 베이하나 이 셋은 백인이면서도 말이죠. 백인들 싫어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불법 체류자, 불법 입국자 추방시키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 간판 공약 중에 하나인데 텍사스주에서 그래서 1,400에이커를 이렇게 내주겠대요. 트럼프 정부한테. 트럼프 2기 때. 그래서 불법 체류자 추방시킬 사람들 다 일단 거기에 몰아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텍사스주가. 아까 전해드렸지만 블랙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밴가드가 소송을 당했다고 그랬죠. 텍사스주가 지금 계속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net zero 맨날 그 기후 변화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net zero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DEI 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 inclusivity 이게 들어있는 기업 구조 다 없애야 된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텍사스주가 이들 세계 자산 운용사를 상대로 기업들이 석탄 시장을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제 DEI 빼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네 회사 규정에서 무조건 이걸 의무화했었거든요. DEI 다양성, 포용성 뭐 해가지고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들 대거 취직할 수 있게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제 그걸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월마트에서 아예 그냥 다이버시티 이 정책을 폐지시켰어요. 네. 좋은 움직임이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지만 벌써부터 전 세계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특히 미국 내에서는 이 변화 움직임이 이미 일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움직임이. 그러니까 too big to rig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 진영이 저는 장난질을 한 걸로 보거든요. 올해도. 그런데 너무나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리드를 잡았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들었잖아요. 카말라 캠페인 최고위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앞섰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카말라가. 조 바이든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400석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만약에 조 바이든하고 붙었으면 트럼프가 400석 이상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인단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로라도하고 뉴멕시코 이런 데서도 이겼다는 거 미네소타.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체 여론조사에서 카말라가 밀리니까 미네소타 가고 그때 왜 민주당 우위 지역인데 거기 가서 유세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밀려서 그런 거였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위기 조짐이 보이니까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주들이거든요. 미네소타나 콜로라도 이런 데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로 인기 많은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With almost all votes counted, every state has shifted toward the Republican Party. 미 전역 모든 50개 주가 다 더 빨개졌다는 거예요. 4년 전에 비해서. 아름다운 지도네요. 딱 보면. 그죠? 다 빨개졌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보세요. 훨씬 더 빨개졌어요. 예. 제가 빠지겠습니다. 잠깐만. 캘리포니아, 텍사스 더 빨개졌고 플로리다 정말 빨개졌고 뉴욕도 그렇고요.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예. 흐뭇하네요. 이걸 보니까. 자, 여러분 후원 주소 이렇게 있고요. 구독, 라이크,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용석의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서 구독자가 늘 수 있고 조회가 늘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메가 알부민 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은 20% 할인 혜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미국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예, 즐거운 추수감사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롱 위크엔드죠. 예,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 전에 회사에서 이렇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직접 이렇게 제 비즈니스 하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맞이하니까 저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자, 해피 땡스기빙이고요.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